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계입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모든 염증, 상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나이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게 되면 상처가 한번 나면 이렇게 잘 낫질 않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뭐냐? 그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낫지 않는 모든 염증 상처에는 이유가 있다. 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을 수가 없죠. 아마 그 생각해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처가 나는데 자녀들 어린 갓난아이들이나 자녀들은 상처가 나더라도 상처 흉터가 안 생기고 상처가 빨리 아물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상처 치유가 안 되고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잘 치유가 안 됩니다. 한번 상처가 난 것들이 오래 가게 되고 재발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왜 잘 그리고 빨리 낫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독소를 낮춰라. 이게 당독소가 도대체 뭐 이런 상처나 염증에 치유하는 시간이나 이런 기간까지도 얘가 영향을 주냐? 이 당독소가 우리의 그 몸의 기능이나 이게 구석구석에 관여 안 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 치유가 늦거나 잘하는 데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이겁니다. 당독소입니다. 당독소. 당독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최근에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염증에는 반드시 당독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염증의 원인은 다른 거지만 그 만성화로 가게 되거나 치유가 안 되게 되는 데에는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질환에 대한 거냐? 어떤 경우냐? 자가면역 질환이거나 위장관 염증 질환, 점막 염증 질환, 호흡기 염증 질환, 아니면 수술 후 상처 후 잘 낫지 않는 염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당뇨가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가죠. 염증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단식 모방을 하는 겁니다. 단식 모방 시기를 하는 겁니다. 단식 모방 시기를 하면 뭐가 좋냐? 혈당이 일단은 떨어지게 되죠. 혈당이 안정화되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독소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처 치유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러 갈 때, 병원에 입원해서 만약에 수술한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날 하루를 아예 금식을 시키거나 안 주죠. 그래서 이런 먹는 것들을 다 스탑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죠.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먹는 것들을 스탑을 시키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다 이 원리입니다. 혈당이 일단은 빨리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독소에 유입되는 것 자체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도 없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독소가 방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성형수술하고 나서 빨리 내가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그러면 성형수술하기 전에 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굶는 것이. 굶거나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도 먹는 거를 한 끼 내지 두 끼로 양도 조절하고 탄수화물 양 같은 거 줄이고 이런 것들을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상처 흉터도 적게 나고 아무는 것도 빨리 아물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독소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 염증이 잘 없어지지 않고 상처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마 특히 나이 드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어떤 기저질환인 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의 염증과 상처는 치료가 느리고 안 되는 경우는, 특히 당뇨병성 족부궤양 같은 거 안 낫죠.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낫습니다. 어렵죠.
근본적 이런 환자들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째, 단식 모방 시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단식 모방 시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당독소를 없애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식이요법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 치유가 느린 이유가 바로 당독소, 혈당, 그 다음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주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와 같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원인이 뭐 당독소 하나만은 아니죠. 매우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그거의 근본 기저에 가면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의 피부에는 당독소가 엄청나게 축적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감염과 부상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게 되면 그래서 치유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혈당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요. 혈당만 낮추어가지고도 되지 않는 게 내가 매일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 당독소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식을 통해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당독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1차 작용하는 게 당독소가 세포에 있는 수용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이렇게 수용체가 이렇게 Y자처럼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당독소가 딱 들러붙어서 뭘 하느냐? 자극을 줘가지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을. 그래서 당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서 하는 1차 역할은 뭐냐? 각 면역세포든 이런 세포에 당독소가 들러붙어가지고 염증과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게 1차입니다. 1차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기능은 뭐냐? 요렇게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남은 것이 그 다음에 어디가냐? 단백질하고 결합하죠.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우리 조직을 경화시킵니다.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경화시키는 게 뭐야? 동맥경화, 연골경직, 백내장,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당독소 때문에 이런 이제 질환들이 이제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창이나 족부경이나 당뇨병성 족부 창상 같은 것들 이런 흔한 그 만성 창상은 대개 치유되지 않죠. 이게 악화가 되면 되는데 당독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이 뭐냐면 상처가 잘 치유되는 거하고 치유되지 않는 거에 핵심적인 그 이유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키 중에 하나가 당독소라는 거죠. 당독소. 그래서 이게 분자 생물학적으로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이 호중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처가 나면 이 면역 세포들이 상처 부위에 가서 빨리 염증이라든가 활성산소를 일으켜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모아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빨리 회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호중구가 그러면 그리고 감염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 호중구가 제때에 상처가 난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못 가냐? 뭔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 거죠. 불난 부위, 이 장소를 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당독소라는 거예요. 당독소. 그럼 호중구 세포가 가야 되는데 당독소가 호중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호중구 이동을 갖다가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기에 이런 것들이 호중구나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그 염증 부위에 많이 와서 거기를 빨리 감염을 막고 상처 치유될 수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못 온 거죠. 세포가 적게 오니까 소방차가 만약에 10대가 와야 되는데 불은 진짜 엄청 큰데 10대가 와서 꺼야 되는데 한 두세 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끄죠 이게 불을. 못 끄면 그냥 끄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확장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확산되는 건 막아주는.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오래 가는 거죠. 상처 부위가 만성 또는 불응성 상처로 이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당독소가 이런 면역 세포들이 염증 세포들이 가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이 당독소가 코중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요. 예, 이게 못 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나 중증도로 넘어가는데 얘네들이 기여를 한다. 그러면 또 상처 부위에서 상처가 회복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섬유아세포예요. 섬유아세포가 이게 중요한 상처 치유에서 이제 회복하고 재생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상처에서 섬유아세포는 왜 이런 제 역할을 못 하느냐 봤더니,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섬유아세포에 당독소 수용체가 엄청나게 바른데, 왜? 당독소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독소가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 아예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재생해야 될 세포가, 제 역할을 될 세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혈당이나 당독소가 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콜라겐도 못 만들게 하고 히알루론산도 못 만들게 되고, 대신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그 염증을 없애는 데 관여하는 인자들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하고 활성도 비정상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신경조직의 염증이 이게 잘 안 낫고, 이거 뭐 신경염 같은 게 잘 안 낫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 당독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경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다 이런 거는 진짜 치료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지, 단식 모방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당독소를 없애는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야지 이 회복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 기존의 약물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근데 이게 당독소가 신경조직을 어떻게 망가뜨리냐, 신경조직에 당독소가 침착이 돼가지고 이런 신경을 손상을 주는 것도, 이 변성을 일으키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내막의 영양혈관에 당독소가 침착돼가지고 신경조직으로 하는 영양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공급들을, 뭐 에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기능을 못하게 해가지고 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 들러붙어가지고 신경의 재생이라든가 뭐 이런 회복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이 당뇨병 같은 경우가 3차 신경 통증이든가 아니면 뭐 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많이 합병증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첫째, 당독소가 없는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면서, 그 다음에 당독소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생기는 것만 없애도, 예를 들어서 원래 내 몸의 상처 염증 지수가 100이었다. 근데 식이요법을 하고 당독소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다. 그러면 이 수치가 10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일단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를 없애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독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추고,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낮게 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혈당이 높으면 당독소 발생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 상처 치료가 느린 이유는 다 혈당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당독소하고 연관되어 있다. 혈당, 당독소, 활성산소가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면 세포의 기질,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질에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게 누구냐? 다 당독소가 여기 들러붙어 가지고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노화와 혈당 조절의 이상은 동일하게, 노화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동일해요. 노화가 나이가 들면 당뇨하고 암이 오고 심혈관계 오고 퇴행성 뇌질환 오고 뭐 만성질환 오고 신장 기능 떨어지는데, 혈당이 조절이 안 돼도 당뇨 오고 암 오고 심혈관계 똑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은 사람은 노화가 그만큼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막고 싶다 그러면 혈당의 레벨을 낮춰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식 모방 시기를 무조건 해야 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방의 비율을 너무 높이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게 되면 이거 좀 어려운 건데요.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몸에서 뭘 만드냐? 우리가 포도당을 먹는 이유가 뭐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려고 우리가 밥을 먹는 거고, 그 밥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 세포가 만드는 건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염증이거나 당독소가 높거나 활성산소가 높게 되면 요 GAPDH라고 하는 요 넘어가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를 얘네들이 억제를 해가지고 이 밑으로 더 이상 마치 댐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밑으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만들어. 그래서 에너지는 못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뭐하냐, 이 밑에 여기는 쌓여 있는 거죠. 철철 넘치는 거죠. 이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우레라든가 헥소사민이든가 당독소든가 이런 것들이 넘쳐서 당독소가 올라가고 삼투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헥소사민 폐쇄가 늘어나가지고 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키 역할을, 어큐트하게 역할하는 게 누구냐? 당독소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혈당을 낮추고 이런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이 상처를 치유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키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당독소 중에서도 MGO라고 하는 메치글락소라고 하는 당독소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좀 상처가 내가 잘 안 낫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마 들어보시고 또 여전히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댓글로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당독소가 상처 아무는데 염증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그것을 생활에서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